일단 여러분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첼로 채아님 이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첼로 채아님이 마이크 잡고 여러분 청담동 술자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은 같이 동거했던 당시에 동거를 같이 했던 이모 씨한테 그런 말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 말은 그 개인에게 한 말이지 마이크 앞에 대고 공표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허락도 없이 녹음을 해가지고 강진구한테 넘겼고 강진구는 이걸 보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죠 여러분. 같은 문제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개인의 사적 통화를 통해서 첼리스트 재한님은 그 이모 그 인간한테 이제 뭐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고 윤석열 한동훈이 왔고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왔고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래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는 제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보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보됐다고 그걸 다 사실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그 보도합니까? 그런 언론사가 어디 있어요? 물론 강진구가 확인차 한번 채아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채아님이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강진구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자신이 취재할 당시 첼리스트가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끝내 안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는 끝내 안 했어요. 그 전화 급히 끊으면서 그거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급히 전화를 끊긴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 그럼 보도하기 직전에 국의 최초의 통화에는 저 지금 운전 중이에요. 그거 사실 아니고요. 그러면서 끊게요. 이러면서 끊었단 말이야. 보도하기 전에 첼리스트로부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김한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여간 그 첼리스트님은 강진구가 보도하기 전 확인하는 단계부터 그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입장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보도하기 전에 그렇게 알았다면 보도하지 말아야지. 혹은 첼리스트 채아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 추가 증거 또는 추가 증언을 통해서 뭔가 사실을 확보해서 첼리스트 채아님이 그 부인할 수 없을 뭔가를 잡아내야지.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질러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른바 이세창 인터뷰를 들먹이면서 이세창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시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그런 인터뷰였지요. 이세창이 그 술자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탐사보도 분야에서 나름대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 강진구하고 그 이세창 인터뷰를 들려주고 이세창이가 시인했느냐라고 했을 때 시인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황당한 게 그 2022년 그 10월에 보도한 거 아닙니까? 2022년 12월 말 1월 초 그 무렵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강진구와 최형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 무렵에 청담동 술자리는 이거는 정권이 숨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보도했던 기자들을 그렇게 탄압하려고 구속하려고 했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청담동 술자리는 민주당 지지자 70%가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보도가 됐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거는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때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연합뉴스 보도로서 이미 그 사실관계는 확실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이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거짓이다. 이걸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은 공소장이에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여길 보면은 강진구와 그 이모 씨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디 뇌피셜도 아니고 어디 누가 이야기해서 뭐 전원으로 그 내용을 다룬 게 아니에요. 강진구하고 이모 씨 아마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모양이죠. 거기 통화 녹음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문자야 또 문자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든 공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탐사가 연합뉴스가 무슨 편파 왜곡 보도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있는 녹취, 문자
이런 객관적인 증거로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왜 연합뉴스 탓을 해요? 그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을 탓하지. 검찰도 탓하긴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강진구하고 이모 씨는 첼리스트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골몰을 냈습니다. 둘이 머리를 싸매고 골몰을 냈어요. 첼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첼리스트가 그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게끔 하려고 골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라면 술자리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하는 첼리스트를 배제하면 돼요. 배제하면 됩니다. 아니, 더 이상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강요를 했단 말이죠. 첼리스트 아닌 이 술자리가 있었음을 증명할 물적 증거 또는 추가 증언을 확보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강진구는 첼리스트를 압박하려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진구 표현대로 스모킹건이 실제 있었다면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스모킹건으로 그냥 보도하고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없잖아요. 첼리스트가 이모 씨에게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 근데 나중에 첼리스트가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던 내용.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 내용. 바로 첼리스트와 이모 씨 사이에 2022년 7월에 나눴던 통화 녹취. 이건 진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강진구와 이모 씨는 역할 분담을 했다. 이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모 씨가 첼리스트에게 사생활 폭로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 강진구는 폭로를 막아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강진구는 굿캅, 이모 씨는 배드캅 이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신정아 수사할 때 신정아가 그 윤석열 검사 무서워가지고 그냥 조사받는 그 자리에서 소변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윤석열이는 배드캅이었던 것이죠. 근데 또 같은 검사인데 같은 수사팀인데 신정아를 어르고 달래고 위로도 해주고 막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하게끔 독려를 했던 그 굿캅 역할은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배드캅 역할을 했고 그 다음 검찰총장인 김호수는 굿캅 역할을 했듯이 첼리스트를 상대로 이모 씨는 배드캅, 강진구는 굿캅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자, 그런데 말이죠. 첼리스트가 이 모든 회유와 겁박을 다 뿌리쳤습니다. 휘둘리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강진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에게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열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입을 열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검찰 공소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강진구가 이모 씨하고 통화한 그런 내용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살아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해서 이모 씨는 강진구의 이런 말, 그러니까 입을 열 마음이 없으면 열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이 강진구의 말에 호응합니다. 첼리스트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이죠. 아니, 사실 이모 씨하고 그 첼리스트하고는 동거관계일 뿐이지 부부관계는 아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모 씨가 이렇게 강진구에게 호응했더니 강진구가 다시 이모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한번 보내서 압박을 해야 한다. 상황이 직접 닥쳐야겠네. 상황을 직접 만나봐야겠네. 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첼리스트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 첼리스트에게 이모 씨는 소송 접수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했고 강진구는 저도 설득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모 씨를 그 첼리스트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나도 힘에 부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인터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첼리스트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다. 여러분, 어디든 겁박을 통한 그런 진술이나 증언은요. 다 탄핵당합니다. 그 정당성이 없어요. 법적 정당성이 없어요. 뭐 강제로 시켰다? 이거 전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첼리스트를 겁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자, 첼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홀로 감당하기 힘들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첼리스트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요. 사실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가짜뉴스, 가스라이팅 이것들과 싸우기로 작심을 했고 마침 또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아주 그냥 사명감에 불타있을
그런 때였고 저는 그래서 이 일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뭐 권지현이가 여기 이탈했다고 뭐 내가 앙심을 품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권지현 씨가 하는 행동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뭐 권지현 씨를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요? 이건 정의와 진실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다면 저는 뭐 또 한 명의 목사가 될 뿐이죠. 뭐하러 그 목사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겠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편에 서서 같이 화살 맞는 게 목사가 할 일 아닌가요? 잘합니다.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을 거라고 믿었던 분들의 당혹감을 모르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충격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다들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돌을 던졌으니까 첼리스트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의와 진실 편에선 민주 시민이고 싶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의 이 일그러진 과정에 대해서 뼈아프게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반성할 마음이 1도 없는 자들이 있죠. 그들과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자들에게 아직까지 시다바리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진실을 얘기하며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첼리스트 채아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우리 첼로 채아님, 진실은 밝혀지고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채아님과 종종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이분이 단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감당 못할 그런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달려오셨으니까요. 예, 정말 참 대단한 분입니다. 채아님,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라고 지훈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채아님이 용서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의와 진실 앞에서 나의 과오를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갱생하며 살겠다. 물론 말만 이러면 안 되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저쪽은 반성합니까? 참회합니까? 책임집니까? 안 하잖아요. 자, 이제 뭐 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성 안 하겠다면은 고마울 따름이죠. 예. 이 자들은 그 채아님 겪으신 고통, 이거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그 뒤로 이 첼로 활동을 못해요. 특히 프라이빗한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한 연주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놓고는 신분을 속여요. 소비자인 양. 그래놓고는 몰래 또 녹취를 따냅니다. 야, 이거 진짜 아주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뭔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용서는 용서를 할 가치가 있는 인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이제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끝났다기보다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저 악의 편에 섰던 분들 다 돌아오시고 진실과 정의 편에서 다시 이 사태를 조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그 사태가 막 벌어졌을 때는 그냥 뭐 세상에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다들 그냥 조용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래요. 일신우 일신님 말씀처럼 우리 채아님이 자꾸 그 소비자를 가장에서 와가지고 채아님을 기망하고 골탕 먹이려는 이런 인간들이 오다 보니 이분이 대인공포증도 가졌겠습니까? 안 가졌겠습니까? 아니, 기자가 진실만 취재하면 되는 거지 왜 강요를 합니까? 그래서 왜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게다가 이게 무슨 가세연이나 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용납이 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세요. 회사 강탈. 그 이제 재판 들어갔어요. 그 민사 재판이. 형사는 지금 이제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수많은 악행들, 비비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심판을 받을 그런 시간이 다가왔고요. 이것도 한 2년 걸릴 것 같아요. 2년 후에 그들이 지금처럼 당당한 체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